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에 밀려서 22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전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대량 매물 출회가 일어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했지만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6%, S&P 500지수는 0.2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6% 내리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전일 발표된 미국의 7월 CPI 지수는 전월 동기 대비는 0.5% 하락했고 1년 전보다는 0.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CPI 상승률도 월가의 전망치보다 예상보다 크게 상승률이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도 1% 넘게 급등하면서 69달러 선을 단숨에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반석, 최충성, 최재원 이렇게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눌러 오셔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유지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전 상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 미국의 지수가 혼조세로 발표가 됐는데 경기 민감주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먼저 미 증시부터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별로는 혼조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최고점을 좀 경신을 해줬고요.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진정이 될 기미가 보였고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심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경제 정상화 기대감 확산과 함께 이 경기 민감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기술주들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6거래일 만에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56원 선까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또 원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1156원 선까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락이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 외인 매수세를 조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표주들의 움직임도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2%,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디램 가격이 4분기부터 좀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3분기 대비 이 4분기 디램 가격이 한 5% 정도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디램 공급업체에서 계속해서
그 가격을 좀 인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디램 가격이 벌써부터 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조정을 보였었고요. 어제에도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낙폭을 점점 줄이기는 했지만 0.24% 하락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또한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도 약세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영향으로 장 초반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반락이 나와서 이 외인 매수세가 조금 유입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낙폭이 컸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상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외인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 대표주들 움직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약주들의 강세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좀 강세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예상체결 상승률 보게 되면은 큐마시스라든지 이런 제약주들 아니면 MVH 코리아 같은 음압병실 관련주들, 제약주, 음압병실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주들 굉장히 좀 상승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외에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 종목들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있을 특근법 관련 토론회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좀 개최가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체라도 지금 예상 체결가가 조금 소폭 상승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 관련주들도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 보니까 뭐 간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송 관련주들, 물류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쿠팡이 심지어 매출이 또 이번에 분기 매출이 5조 원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관련주들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KCTC나 동방 아니면 대형포장과 같은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오늘도 뭐 크게 변동성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지속적으로 저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반등이 나아주는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도 같이 체크하면서 외인 매수세 유입이 되는지 아무래도 전일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내내 외인 매도세가 좀 거셌기 때문에 외인이 이제는 좀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 가격이 또 반등이 나주고 있고 특근법 관련 그 토론회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쪽으로도 또 수급이 한번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좀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2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물 출회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들 하락할지 잘 흐름 체크하셔야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런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1,156원 60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일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규모 확대와 또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까지 가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부분과 환율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만이 빨간불로 시작하는 상태인데요. 네이버가 0.5% 상승하면서 현재 44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1% 넘게 급등하면서 14만 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는 1% 하락하면서 7만 7,700원까지 내려가는 상태고요. SK하이닉스는 10만 원 선까지 간당간당한 모습입니다. 2.8% 급락 연출되면서 10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다행히도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높여가면서 1.9% 상승한 28만 8,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2차전지 관련해서 LG화학과 삼성 SDI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강보합권 움직이는 반면 LG화학은 1.29%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11,000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7% 가까이 올라가면서 2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끄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08% 올라가면서 3,22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하며 1,0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시장 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마이너스권과 플러스권 개장 초반에는 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장중 1분봉 차트로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낙폭 좀 줄여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과 기관이 함께 코스피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끝까지 흐름 놓치지 말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5위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1%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44만 5,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게임즈와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비엠, 헬스케어 모두 강하고요.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이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돋보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이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가격 16만 2,4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1.6% 급등하면서 12만 2,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있죠. 2차전지 대표 관련주인데 오늘 2%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가격 31만 7,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즌이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유전이 0.8% 떨어지면서 84,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1% 가까이 오랜만에 상승해주면서 현재 가격은 35,5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LNF도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상승해주고 있죠. 0.65% 올라가며 12만 3,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주유소 포트 종목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네,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에스코넥과 CJ제일제당 그리고 삼성 SDI가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코넥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12%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12.8% 넘게 챙겨갔고요. 삼성 SDI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에서 나와 있는 수익률은 25.3%입니다. 이마트도 큰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고요. 오리온은 보합 움직임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종목들이 혼돈한데요. KH 바텍과 우양이 마이너스 때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만 BH 한 종목으로 모두 커버가 가능한 모습이죠. 플러스 5.79%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고요. 이 대량 매도세를 몇 거래일 연속 보였던 외국인들도 선물 시장에서 빨간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좀 많이 걱정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어제 미 증시에서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국내 증시에서는 옵션 만기일 또 이슈가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크게 뾰족한 부분 없이 잘 나왔다. 예상치 수준에서 나왔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5.4%로 컨센서스는 5.3%였고요. 코어 CPI는 예상치도 4.3%, 실제도 4.3%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국내 그리고 국외 모두 다 그렇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여는 총재들이 테이퍼링을 시행해야 된다, 지원 정책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잭슨홀 미팅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27일, 28일 어간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망 심리가 조금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시장이 장 초반 양 지수 모두 다 플러스로 시작은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변곡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수적으로도 그렇고요. 종목별로도 그럴 수 있는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들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반도체 섹터를 작전 리포트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저점에서 내가 손절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조금은 걷어들이시고 좀 참아보시고 누군가는 이 자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조금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매도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조금 관망해보자라는 말씀을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는 또 한번 드리고 싶고 내가 분석이 완료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번이 기회다라고 진입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셔서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 시각으로 오늘 장도 조금 바라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주신 종목들 3가지가 있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 좋게 나왔습니다. 5,710억 원으로 흑자 전환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컨센서스가 4,650억 원이었는데 컨센서스를 10% 이상으로 조금 상회를 한 그런 흐름입니다. 정유 부문의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을 기록을 했고 휘발유 중심의 정제 마진이 이 반등을 이끌었다, 호실적을 이끌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휘발유뿐만 아니라 등유와 경유에서도 정제 마진으로 인한 반등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조금 주춤했던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도 이미 공장 가동 등 산업 활동의 정상화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향 수요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회복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에 의해서 정제 마진도 좀 본격화된다면 하반기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S51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부터 조금 보도되기 시작한 뉴스인데요. S51도 알뜰 주유소 공급사로 있는데 2년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는 저가의 기름을 공급하는 게 목적인 주유소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사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마진율이 최소한으로 남기는 마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뜰 주유소 공급사로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처를 확보해 놓은 이점은 있지만 마진율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오히려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경우에는 납품 단가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도 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장 초반,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만큼 S51도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3월 저점과 그리고 지난해 10월 저점 두 번의 쌍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1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하반기까지 그리고 그 이상 길게 보실 수 있다면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5만 원 그리고 6만 원 그때부터 좀 보유를 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추가 상승 하반기까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매출액이 4,35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3상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그룹 전반에 있어서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에는 코폴리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죠. 이 코폴리 사업이 기존 19만 톤의 캐파였는데 7만 톤을 증설을 했고요. 증설을 된 효과가 하반기부터 좀 반영이 될 모습입니다. 올 하반기 이 코폴리 사업부가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이 68%가량 가지고 있죠. 이러한 지분들까지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올해, 내년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출액이 77%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420%, 당기순이익도 100% 성장이 조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도 매출액은 18%, 영업이익도 18%, 당기순이익도 16%대 플러스 양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도도 양의 성장을 보인다. 그러한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다면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도 좋고요. 어제부터 조금 급등이 나온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보유하신 분들은 25만 원 언저리부터 오랫동안 조정이 나옴에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면서 잘 보유해 가시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금융지주 조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기 그리고 테이퍼링 이후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에 대한 부분들, 은행주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우리금융캐피탈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고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도 효율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은행 부문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잘 가고 있고요. 2분기 지배 순이익이 7,500억 원을 조금 달성을 하면서 컨센서스 상회한 모습입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다 좀 상회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덩달아 높아진 모습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에 800원 정도의
배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 7%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침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추세 하단에서 조금 특히 121선 언저리와 가장 가까울 때 매수를 해 놓으시고 연말 그 이상까지도 조금 나는 배당까지도 보고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세 하단에서 조정 시 매수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 SDI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 오늘 저녁 방송에서 상향된 목표 주가는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원티드랩입니다.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그런 채용 매칭 플랫폼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35,500원이었고 시초가가 2배인 7만 원에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91,000원에 전일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따상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는데 원티드랩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8% 급등하면서 107,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티드랩의 이런 성공적인 상장이 하루 차이로 코스피에 상장한 크래프톤의 약세와 대비되면서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티드랩 처음에 IPO 이 공모가가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환매 청구권도 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원티드랩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우진 BNG입니다. 우진 BNG는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예방 백신에 대해서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은 단순 감염만으로도 돼지의 폐사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다라고 전해지는데 지난주부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좀 보여줬는데 우진 BNG가 이런 관련해서 백신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4% 급등하면서 주가는 3,09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우진 BNG는 최근에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말에 2,585원까지 터치를 한 모습이었는데 전거래일에서 양봉 한번 띄운 다음에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윗꼬리단 음봉으로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3,250원까지 터치했다가 현재는 3,0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도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저희는 다음 주자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충성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이야기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예상보다는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거래소에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선물 시장에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가장상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소 이제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일정이 좀 나왔었고 오늘은 삼성전자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을 조금 멈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삼성전자 기존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비중 관리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 매수가 많은 종목들은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위아래에서 모두 다 베팅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진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해지의 관점에서 비중 관리 좀 유동적으로 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이런 것들 좀 고심해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상승 마감을 조금 했어요. 일단 물가 지표가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주장이 좀 힘을 실은 모습인데 일단 뭐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 말쯤에 26일 이후로 관련된 내용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변동 가능성을 계속 좀 진열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지금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종목들을 조금 짧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긴축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돼서 주식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은 매도를 했는데 일단 뭐 지금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일단 포지션 계속으로 매도 폭을 늘려간다면 조금은 시장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전 후약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장중에 변동 가능성 계속 열어두시고 매매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도 섹터나 상승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폭이 짧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추후에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 뭐 부러워하시면서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뭐 하루에도 섹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아침에 바뀌고 또 오후에도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수남매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사실 이런 시장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 자금 이동 방향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종목들에 오히려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매매를 준비하신다면 후에 반드시 그만한 보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옵션 만기일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예스24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예스24 관련해서 최근에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좀 묶였었죠. 일단 상장 이슈와 함께 올라갔던 종목들 최근 상장 후에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더라도 결제 관련해서 디지털 소비가 계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들은 좀 겁을 먹은 모습인데 외국인 기관 투자는 오히려 지금 자리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좀 큰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뭐 정구점 19,500원 구간인데 저 구간 이상 충분히 넘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스24뿐만 아니라 제가 기존에 아마존을 계속적으로 빗대서 결제나 이런 플랫폼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큰 수익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은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이제 관련주들은 좀 주가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카카오뱅크 때문에 만약에 터졌다면은 종목들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 구간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를 교체하시고 좀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3일이라는 종목입니다. 3일 관련해서는 어제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장기평선 좀 뚫고 강하게 힘이 좀 받쳐진 모습인데 어제 그렇게 좀 강하게 물량소화 해주고 오늘도 조금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0% 정도 지금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선 테마와 묶여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너무 크게 멀리 보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고 투자 여부를 좀 검토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단기 종목들 제가 장 초반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간다고 따라잡으면 이런 종목들은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고 이제 잡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낙폭이 발생을 하고 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격차가 또 벌어지게 되면 그게 지지율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행보를 해야 되고 기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주 매수하실 때는
단기 종목들 아예 놓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내드리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에 의해서 어떤 수급에 의해서 어떤 힘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약한 힘인지 항상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빠져나온 그런 구멍을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 관련해서는 지금 홍준표 관련해서 좀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별로 검토해보시고 기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대선 테마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그런 부분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운송 화물 관련 창고 보관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최근에 물류 관련해서 어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멀리 보신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CMS 에드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3월부터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 그런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 7월 말에 또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충분히 좀 주가가 좀 쉬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교육 관련주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최근에 메가엔디나 이런 경우 때문에 대선 테마로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계신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대선 테마 이런 쪽보다는 교육 관련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교육 관련해서 성장성이나 지금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인터넷 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외국에서 좀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멀리 보신다면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눌린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 한번 눌린 구간 접근해 보시는 그런 관점도 양호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21선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정고점 정도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10,000원대 굉장히 꿈쩍거려요. 저번 17년도에 이제 상승, 18년도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고점 자리가 1,600원 구간인데 충분히 저 구간을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관련주 관련해서 CMS 에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많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서 준비하는 그런 교육 관련주도 잘 보신다면은 충분히 그만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 관련주 흐름 양호하니까 좀 멀리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과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3가지 종목들 시그널 챙겨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약간 지수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서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시간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자로는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최재원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아직까지는 빨간 불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래소에서 좀 거칠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 변동성은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어제랑 그저께 이게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이미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만기일에 딱 맞춰가지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중요한 자리인 3,218 이 부분을 좀 테스트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좀 잘 지키고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주유소에서 이 3,218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를 다투다가 오늘 지켜진다면, 여기서 이제 공방이 좀 있다가 잘 지켜진다면은 강한 반등과 함께 상승세 이어갈 것이고, 깨진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3,218이 깨지면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이 3,169 이 부분을 보러 가면서 이 하락 파동을 마무리하러 갈 것 같아요. 이게 설령 3,169를 간다 하더라도 이 코스피가 이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 상승한 부분에 대한 이 파동상의 조정 파동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오히려 더 좋은 상승 신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피는 어떤 흐름으로 가던 간에 코스피가 상승해서 고점을 갱신할 것 같다라는 제 시선은 여전히 같으니까
잘 지켜지는지 아니면 깨지는지 보면서 종목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는 여전히 종목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의 이제 반등의 시작점에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오릅니다. 그때는 좀 다 같이 오르겠지만 잠깐이고요. 그 위부터는 이 주도 섹터만 오를 거다. 이 얘기는 제가 몇 번이나 드렸지만 너무 중요해서 계속 반복하게 되네요.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 좀 포커스를 두시면서 만약 이 주도 섹터가 잡힌다면은 메인 비중은 이 계좌 포트의 메인 비중은 이 주도 섹터에 좀 실어 놓는 게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핵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장 상황 여기까지 좀 짧게 마무리하고요. 종목 질문 들어온 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A루트 종목 질문 주셨는데 A루트는 이제 제가 이 종목만 딱 들어도 기억이 남는 종목인 게 이제 지난달 중순쯤인가 말쯤에 한 15일, 20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점상으로 시작을 해서 갑자기 한 3연상 하더니 한 그 이후로 쭉 갑자기 밀렸습니다. 그 이후로 막 급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한 다음에 바닥이에요. 완전 다시 바닥인데 정말 이런 무서운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이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로 좀 생각하시는 좀 티피컬한 작전주겠죠. 대체 이 종목은 뭐 하는 회사인데 뭐 하는 종목이길래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루트는 뭐 POS 프린터, 라벨 프린터, 뭐 모바일 프린터 등 뭐 프린터를 제조 판매하는 미니 프린터 전문 업체라고 하네요. 아무리 작전주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오를 때는 어떤 계기가 되는 호재나 이슈는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A루트라는 종목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렸을까요? 찾아보면 먼저 A루트가 이제 지난달에 주당 500% 무상증자를 결정한다는 뉴스가 먼저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A루트를 한 주 갖고 있으면 5주를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게 뭐 마냥 좋은 건 아닌데 왜 마냥 좋은 게 아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때도 오르긴 했습니다. 이때 이 호재와 함께 오르긴 했는데 엄청난 급등은 아니었고요. 올랐다가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나 하더니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간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이 기사 제목을 좀 그대로 가져와 보자면은 A루트 권리락 이후에 이틀째 상한가 랠리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오른 걸까요? 이게 그렇게 엄청난 호재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주식 수가 좀 많아져서 유동성이 좀 풍부해 보이고 뭐 거래량이 많아지는 효과 말고는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닙니다.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더 줬지만 이게 준 만큼 주식 가격이 더 싸지는 겁니다. 그냥 가격이 싸지고 수량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좀 보기에 좀 더 활발한 종목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좀 무상증자 권리락이고요. 이게 뭐 아무리 봐도 주가를 막 2배 넘게 올리고 상한가를 3-4번씩 갈 호재가 아닌 거는 듣기만 해도 다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주식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무 호재도 아닌 걸로 사실은 큰 호재도 아닌 걸로 올렸다가 내려오게 된 건데 차트를 봐도 현재로서는 좋아 보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지난번에 해성옵틱스 질문 주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막 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낙주라는 것도 잘 받아야 좋은 거고요. 이미 물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실 테니까 좀 이 종목은 이대로 끝인가 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건 아직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닥권에서 좀 크게 거래량이 발생했고요. 아직 낙주로 받아도 좋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 거래량이 좀 유의미해지려면 이 A루트가 1235원 위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 1235원 위로 안착만 해준다면 앞에 있던 과정을 좀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기간 조정부터 여러 가지 좀 필요하겠지만 1235원 위로 안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안착만 해준다면 1885원 부근까지의 일단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충분한 근거가 만들어지고요. 저 부분도 돌파한다면은 다시 한번 급등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매수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이 종목은 아예 끝났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시그널은 관망 시그널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식 명언 중에 다 아시는 명언이죠.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뭐 이런 명언이 있는데 이 싸게 사는 거가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바닥 아래 지하실도 있고 지하실 아래에 지하벙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좀 제일 좋은 거는 근거가 확실해질 때 잡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A루트 종목 질문 답변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질문은 KT입니다. KT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통신사 중에 하나고요. TV, 인터넷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근데 KT가 그것만 하냐? 이게 아닌 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5G 사업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니뮤직도 KT 계열사고요. 거기에 이제 AR, VR, 자율주행까지도 하고 마지막으로 요즘 한창 핫했던 카카오뱅크에 이은 두 번째 온라인 뱅크인 K뱅크까지가 KT의 계열사입니다. 특히 K뱅크 얼마 전에 상장한 카카오뱅크 다음으로 많은 이용자 수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온라인 뱅크고요. 매달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은행이기도 합니다. KT의 시총이 한 9조 정도인데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만약 K뱅크가 상장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회사가 될지 좀 상상이 되시죠? KT는 좀 대형주답게 작년 상승장에서 좀 지수와 함께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왔고요. 최근에 지지부진 하던 장에도 좀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상승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제 그랬고, 그럼 KT는 좀 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 기사를 찾아보면 또 실적 이야기죠. 요즘에 실적 안 좋은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 좋은 실적 이야기가 많은데, KT는 2분기에 영업이익 4,758억 원, 그리고 본사 영업이익을 3,512억 원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2분기 대비해서 각각 38%씩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 요즘 보면은 작년 실적이 안 좋아서인지 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증가,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다 증가입니다. 안 좋은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엄청 좋은 호재라고 보기 힘들고요. KT는 영업이익, 이런 호재도 있네요. 주당 영업이익을 통해서 주당 배당금이 최소 1,600원 이상이다. 이게 유력하다, 이런 호재도 있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인데 이런 호재들도 호재들인데 역시 제일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K뱅크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후의 주식 값을 생각해보면 시가총액이 30조에서 40조로 왔다 갔다 하는데 K뱅크 역시도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회사가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의 반만 돼도 한 17조, 18조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KT의 시가총액이 9조 원 언저리인 걸 보면은 계열사 덩치가 약 2배가 더 커지는 셈이죠. 이런 실적 호재와 배당 호재, 그리고 K뱅크의 강력한 호재와 함께 더불어서 이 KT는 요새 혼란스러운 장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KT의 주가 전망 어떤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 어제 35,000원 저항대를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고점 갱신의 의지를 보였는데, 이 35,000원의 저항대가 강력한데 여기가 뚫리더라도 36,000원 부근에 더 강한 저항대가 있어요. 만약에 고점 갱신을 하더라도 이 36,000원 부근을 시원하게 뚫고 안착해주지 못한다면 한동안의 조정 국면을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36,000원 부근까지도 시원하게 돌파해주면은 시원한 추가 상승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올라온 만큼 당연히 신규 매수는 금지,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35,000원, 36,000원 저항대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KT 한마디로 확실히 36,000원 저항을 넘어주기 전까지는 큰 상승폭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질문 들어온 거 보면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는 좀 지난주에 대한전선에 이어서 좀 굉장히 반가운 종목인데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대한전선에 이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전일 굉장히 기분 좋게 상승 시작해가지고 기분이 좋은데요.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성정보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살펴보면 IT 인프라 사업과 자회사를 통한 헬스케어, 그리고 원격 의료 사업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네요. 그렇다면 어떤 호재와 이슈로 오르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도 전에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눈치채셨겠죠. 보면은 인성정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격 의료 전용기기를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거주지에서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의료정보 시스템이 연동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 고령층의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부와 의료계 간 협력한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발전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원격 의료 시스템이 호재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돌파하면서 많은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면서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헬스케어 테마, 특히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 헬스케어 테마에서 종목만 잘 찾으면 미래 100배 오를 종목도 찾을 수 있다. 아직 한참 저평가된 테마다 그만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미래 전망이 밝은 테마라는 거겠죠. 이런저런 호재와 미래 전망과 함께 인성정보 어제 많이 올랐지만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성정보 분석 도와드렸고요.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과 전망 그리고 A루트, KT, 인성정보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에 대한 변동성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 키워가는 중이고요. 오후장까지 더 많은 상승폭 늘려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네, 목요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